한 글자 바꾸는 거. 식별표지를 착용한 애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는 거고, 그 밖은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보장하는 거죠? 그거 바꿔서 낸 거야. 밖에서도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해야 된다. 밖은 아니지.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지. 통합방위 사태 선포 또는 해제, 그것만 3분의 2, 나머지는 가출 가찬이죠? 3분의 2냐 가반수냐 그거 건드린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낸 거죠. 갑종사태가 선포되면 누가 지휘관하는 거야?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기본이잖아. 공작사령관은 지원작전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통합방위작전 지휘관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을족이 선포됐어. 경찰 관할격이든 군관할격이든 관계없이 전부 지역군사령관이 하는 거죠? 근데 을족이 선포됐는데 경찰 관할격은 시도경찰청장으로, 이건 병종 때까지 그런 거지. 병종사태 선포 시 일반 경비지역, 특정 경비지역, 일반 경비지역이라는 얘기는 없죠? 해역은 몰라도 우리는 경찰 관할지역, 군 관할지역, 특정 경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일반 경비지역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고 오답 준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말은 상황형인데 답을 사지선다 하고 똑같이 1, 가, 2, 나, 3, 다, 4, 라 이렇게 답을 줬어. 말은 뭐 상형으로 어렵게 낸 것처럼 해놓고 답 하나 주면 뭐야? 가나 다라 중에서 틀린 게 뭐니 물어보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사지선다지. 그죠?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오답을 준 거죠. 을종사태 선포됐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통제구역 설정해서 통보했다. 뭐 제대로 했네. 광역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는데 요 지역만 통제구로 설정해야 한다 하고 강제 규정으로 해버렸어. 아니죠? 3가지가 있었잖아. 그 3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하나만 얘기하면서 요 지역만 통제구역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이거를 국가중요시설 행안부 장관이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국정원장이 한다 그랬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고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간행기장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죠. 국정원장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평시 관행기장하고 협조했듯이 평시 감독도 지도감독도 관행기장하고 국정원장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설정하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설정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평시에 지도감독하는 거고. 그죠? 장애물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도장, 시도지사가 나와야죠? 차단물 나오면은 지역군사령관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장애물 나왔으니까 무조건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시도지사 지역군사령관을 바꾸거나 장애물 차단시설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 바꾸는 거죠. 아까 했던 거 가로 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니? 오답을 주면 찾기 어렵지만 가로 안에 가로 쳐놓고 들어갈 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그래도 쉽게 출제된 거죠. 그죠? 어려운 게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형으로 줘버리니까 제곱법에 의해서 답 찾으면 되는 거죠. 확실히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죠. 그죠? 벌금 좀 전에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씩 나와버리면은 답 찾기가 그래도 조금 껄끄러워. 근데 2개가 다 나와버렸네? 그럼 일단 대피명령은 낮고 통제구역은 높고 근데 높아봐야 1천만 원이죠? 그렇잖아. 1천만 원 미만이잖아 다. 그러니까 2천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거 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출제 안 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때는 절대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뭔가를 하나 꼬더라도 꼬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고. 충청남도 지역에 을종 사태가 발생됐다. 다음 중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니? 하고 물어보네. 군수가 대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하는 거니까 청양군수가 했다 그래도 맞는 거죠. 지역군사령관은 검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누구까지도 할 수 있어. 해양경찰, 지방해양경찰청장까지도 할 수 있었죠. 시암지 플러스 지방해양경찰청장도 검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당연히 맞는 거고. 정부는 충청남도 지역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조동이 할 때 동원비용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동원비용이 뭐였어?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가니까.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 이거에 대해서 동원비용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온 거잖아. 지역군 사령관은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게 되면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해제를 건의한다. 통합방위 본부장은 통합방위 사태 해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시도지사한테 해야지, 지역군 사령관이면은. 그죠? 대피명령 나왔네. 대피명령은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100단위죠. 300이잖아. 1천만 원이니까 틀린 거죠. 왜 고개 빨리 안 끄덕이고 한참 생각해? 예. 다른 거 생각했지 지금. 아닙니다. 다른 거는 한 가지 또. 뭐? 저 검문소는 시지함지가 할 수 있는데 그게 갑종 상태일 때도 시지함지가 할 수 있는. 당연하지. 그건 왜 그러냐? 전체적인 작전 지휘는 통합방위 본부장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단장이 지휘한다고 대대장이 총 안 쏘나? 쏴야지. 자기 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아까 충족된 시도는 몇 개냐 이렇게도 출제된다 그랬었죠? 이게 그 문제야. 선포 또는 해제 요건이 충족된 시도는 모두 몇 개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저 시도는 몇 개냐라고 생각 안 하고 가나 다 랑에 대해서 가는 맞았고 나는 틀렸고 다는 틀렸고 라는 맞았고 맞은 거 가나 2개 하고 고른 거죠. 자신 있게 2개 골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답이 4개네. 야씨 이거 왜 4개야? 답이 2개인데 가하고 라가 맞고 나머지 2개는 틀린 건데 시도가 몇 개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가항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2개로 따져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항 가니까 대전시하고 광주광역시를 얘기하는데 광역시는 제대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는 맞는 것으로 따져줘야죠. 시도를 따지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산 맞았고. 왜 인상 써? 내가 냈어? 왜 나한테 인상 써? 나 안 했어. 이때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합방위법이 과락의 원천이었어. 전부 통합방위법에서 과락이 나는 거야. 상황형으로 이렇게 꽈서 내니까 안 틀릴래 안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거 푸느냐고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겠어. 그리고 문제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한번 풀고 나면은 정신이 반쯤 나간다니까. 올인을 해서 풀다 보니까 진이 쫙 빠져.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정상 컨디션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통합방위법이 과락의 원천이었던 거야. 104명이 과락난 적도 있었어. 104명이. 무지막지하죠? 그죠? 그때 숨만 쉬면 붙었어. 60점 맞으면 붙었어. 딱 60점만 되면 붙었어.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면은 합격이었어. 104명이 과락이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지. 푸는 요령은 아까 설명을 했잖아, 수업 시간에. 그죠? 핵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건의한다? 합동참모의장이 선포 건의하는 거 없잖아.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야?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하는 거죠? 합참의장 나오면 무조건 그거야지. 아,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네요. 공엑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니 하면서 문제 낸 거야. 시도협의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3분의 2 통합방위 사태 선포니까 맞는 얘기죠? 나항. 충청남도에 을종이 선포된 적에 대통령이 갑정을 선포하면 충청남도지사가 선포한 을종사태는 조력을 상실한다. 맞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중앙통합방위의 참석 대상은 누구누구를 포함한다 그랬어. 통합방위 회의야 협의회가 아니고 그게 또 협의회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아씨 맞네. 작전지휘관 하는 애들은 통합방위회의에 무조건 참석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네. 지역 통합방위 업무 중에는 뭐뭐가 포함된다 그랬어. 정책 수립하고 조정하는 거. 이거는 뭐야? 협조 조정은. 그러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야? 대개정포문이잖아. 그죠? 여기서 답이 결정이 되는 건 결국 다 풀어야 답이 결정이 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고 이런 문제를 접하면은 쉬운데 안 접해보고 이런 문제가 딱 출제되면은 일단 외형적으로 질리는 거죠. 선박 맞은 거야, 문제 외형에서. 그죠? 이렇게도 쉽게 출제 안 하고 이렇게도 출제된다. 아까 사태 선포하려면은 공고해라 그랬죠? 내가 선포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공고를 해? 공고 대상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선포한 사람,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고할 사항 중에 작전지휘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이라 그랬죠? 국가정보원장 빼고 오답 줬고, 아까는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요거 바꾼 거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틀렸던 사람도 5급이냐 7급이냐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은 이거를 모르더라도 여기서 또 오답을 찾아냈겠죠? 선포니까 3분의 2가 나와야죠? 해제도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또 조치사항이네. 아이씨. 일단 상황형 문제가 나오면 상황형을 읽으면서 지금 이게 갑정이냐 을정이냐 병정이냐 그거부터 파악하라 그랬죠. 대규모 병력. 어이씨 갑정이네. 단기간 내 회복 있어. 병정이네. 병정이라고 얘기를 해줬네. 행안부 장관은 가항 갑정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가항은 무조건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그 버리면 되는 거죠. 나상은 뭐였어? 병정이었죠? 전라남 때 지역군 사령관인 30일 보병사단은 즉시 통합방위회를 개최해서 선포를 건의하였다. 지가 왜 개최해? 건의하면은 지도지사가 개최하게끔 하는 거지. 그죠? 의회냐, 협의회냐. 이거 바꾸면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제일 치사한 거. 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막 요런 거 바꾼 거. 참 눈에 안 들어와. 경계태세 발령권자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 경계태세를 해제해야 된다? 아, 이건 그래도 좀 쉽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죠? 더 높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그 이전 거, 그 낮은 비상사태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 경계태세 발령 시 군경합동작전을 한다. 아니지. 2급하고 3급은 대비하는 거고 작전 수행은 1급 때만 하는 거죠. 1급을 슬쩍 빼버리는 거야. 이것도 신경 안 쓰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그죠? 경계태세는 군경합동작전, 통합방위 사태는 통합방위작전. 이것만 신경 쓴다고 여러분들이. 상하형에서도 또 이걸 건드리죠. 2급, 3급 2급으로 발령된 것으로 줘놓고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하고 조치사항으로 줘버리죠.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 선포 나왔으니까 경계태세 나오면 무조건 그 애죠. 선포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잖아. 그죠? 경기태세 발령권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연대장급 이상 경찰서장급, 서울특별시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그죠? 근데 그걸 대통령령으로 하고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양이 적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 5개만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가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발령할 때는 누구한테? 차상급지휘관한테. 해제할 때는 상급지휘관이 지시가 있으면 무조건 해제해야 되죠? 그죠? 조금 아까 강조한 거라 뭐 이거. 이것도 안 건드렸고. 차단물을 설치하고 주민 통제하는 것은 지휘권 사령관의 고유 권한이야. 그렇지만 미리 지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선포 또는 해제 17명, 가반수가 출석해야 돼. 3, 5, 15, 10명, 곱하기 2하니까 10명, 2가 남았으니까 몇 명이 돼야 돼? 3분의 2가 되려면은 12명이 돼야 되잖아. 을정사태 선포했다. 의회가 통합방위 사태 해제를 요구해서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대통령이 지금 을정사태를 선포한 거야. 의회가 통합방위 사태를 해제를 요구해. 의회가 어떻게 대통령이 한 것을 국회가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라남도 도지사는 간헐적인 을정사태 선포 지체 없이 통합방위본부장 및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사실을 보고했다. 얘가 왜 들어가 갑자기? 장관하고 국무총리죠? 네. 이것도 상황이 있고 조치사항 중 옳은 것은 뭐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걸 먼저 구분해야죠.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을정, 대량 피해니까 갑정, 예상되니까 잘 돼봐야 병정, 회복되기 어려워 그러면 을정. 대통령은 나상의 발상에 따라서 나를 봐야 되네. 갑종이네요. 나상의 발상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를 받았을 때는 즉시 통합방위 사태를 검토해야 된다. 아니죠? 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사항 발생, 다사항은 병적 위협이 예상되는 거야. 서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적을 발견해가지고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작전지휘관도 아닌 애가 왜 시건방 떨어? 얘가 이 정보를 입수했으면 누구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함대 사령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함대 사령관이 건의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협조관계로서. 그죠? 근데 지가 왜 나서? 라항. 을정이네요.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상황 발상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관할 정은 아까랑 똑같은 애. 을정이니까 경찰관할 경우 뭐고 관계없이 전부 지역군 사령관이 작전지휘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뭐다 갑종이다 을종이다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여기 조치사항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항이 갑종인지 을종인지 병종인지를 모르면은 이걸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 없죠. 아까 77회 때 거 빚을 때는 가볍게 보더니 옛날 거 빚으니까 눈이 똘망똘망하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지금 눈이 똘망똘망한 거야. 뭐 요거는 뭐 별로 이런 거 바꿔놓은 거 있어. 간할 지역 해양 경찰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해양 경찰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해역이지 지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맞는 얘기야. 해역이지. 근데 저런 거 바꿔놓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칼자루를 쥐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두는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는, 여기서 또 실수를 많이 한 게
순서는 FACBED다 이렇게 해놨는데 막 읽으면서 이거를 안 봤어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 상황 속에서 조치사항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만 본 거야.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D324단장이 통합방위 사태를 발령한 상태에서 해제했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누가 대통령이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했으니까 이 D 상황보다 먼저 이 상황이 먼저 발생을 했죠. 그럼 대통령이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전에 충청남도 도지사가 병정사태 발령한 거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병정사태를 또 해제했다라고 뒤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맞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답이 없으면은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거거든. 오케이? 그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이미 이거 다시 읽어보고 이거 양이 좀 많어? 다시 읽어보고 다시 보고 하는 사이에 벌써 한 5분 지나간 거죠. 나중에 이 순서대로구나라고 찾았을지 몰라도 이미 시간은 다 까먹은 거야. 또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까먹고 맞췄으면 괜찮지. 한참 5분 까먹은 다음에 아무리 문제 읽어도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 A씨 찍어야지. 그리고 아무거나 찍었다 또 틀린 거죠.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과락이 나는 거야. 진 교수 뻥 치는 데는 하여튼 뭐 있어.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지. 뻥이 아니야. 충청남도 치안해보기 어려우니까 을종이죠.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통합상의탈을 건의해야 된다. 을종인데 왜 행안부 장관이 왜 튀나와? 그죠? 병종 때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그죠? 아까 제가 병종 때라도 경찰관역이나 군관할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의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거 가르는 시험이 한 번도 안 났다 그랬죠? 을종에서 이렇게 좀 확실히 오답인데 명확하지 않는 거 괜히 쪼개갖고 출제했다가 시비 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병종으로 놓고 이렇게 출제 안 하는 거야. 을종을 이렇게 버리면 확실히 오답이 되니까. 충청남도 보령구 지역에 침투해서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해. 그럼 병종이네요. 근데 보령군수가 선포했대. 주제 넘은 짓 또 했네 이 자식이. 보령군수 내년에 안 되겠다 얘. 또 일러라 보령군수한테. 충청남도 지역에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어. 그래서 지역군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132단장이 된다 그랬어.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예비군법에서 수행군부대장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통합방위법에 오면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지역군사령관을 정하는 거죠. 그거 헷갈린다고 순간적으로. 어쨌든 장관도 정해주는 걸로 배웠거든.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충청남도 서천군 지역에 침투했어. 경찰관할 교육이래. 그래서 충청남도 경찰서장이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했대. 시도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경찰청장이 작전지휘관이 되는 거죠. 서장은 작전지휘관이 아니잖아. 이하 기관이지. 그죠? 그래서 수탁경찰서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수탁경찰서장은 서장한테 위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관할구역에 대한 작전지휘관을 지금 시도경찰청장이 하니 지역군사령관이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지역군사령관으로 바꾸고 뭐 이래서 오답을 줬는데 경찰서장으로 준 거, 이 자체도 틀리는 거죠. 그죠?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했어. 회복됐어. 그리고 의회가 해제를 요구해. 그러면 지체 없이 통합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이때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죠. 의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거 관계없죠. 그죠? 요렇게 쓸 것 같으면은
단 의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까지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은 둘 다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경계태세 발령권자 서울시 지역이냐 서울시 외 지역이냐 그거 건드린 거죠. 경계태세 1급 발령됐어. 지자체장 읍면동장은 뭐를 통해서? 지원본부를 통해서 작전을 지원하는 거죠. 통합방위법에서는 협의회와 지원본부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얘는 심의기구, 얘는 시행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원본부, 시행기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건 뭐 어이구 이것도 뭐 복잡하다. 인천 지역의 대량살상무기, 갑종, 강원도, 침투, 징후 아직 모르고 단기간 내 어려워, 을종,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해, 병종. 인천 지역에 갑종이 발생해서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해야지 왜 지가 나서. 아까 봤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지역만 바뀌었죠? 누가 하나 출제하면 뒷사람은 그거 보고 베끼는 거야. 지명 바꾸고 시간 바꾸고. 똑같잖아. 아까는 20km 했잖아. 이번엔 10km네? 뭐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까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20km에서 발견을 해갖고 건의한 것으로 출제됐잖아. 그죠? 이번에 10km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사람이 문제 낸 거 뺏겨요. 특히 상황형은 더 그래. 충청남도 지역군 사령관이 324단장 계룡시장에게, 계룡시장은 시군구장인데 얘는 권한이 없잖아. 시도지사한테 해야지. 서울시 지역이냐 외 지역이냐 또 건드린 거고. 군경합동 작전이니까 1급, 2, 3급은 대비. 가방시장의 출석과 3분의 2 찬성 바꿔서 오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이거 뭐 보기 다 주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뭐. 그죠? 양이 많으니까 질려 보이는 거지. 이런 문제는 찾기가 쉬운 거예요. 답 찾기가. 시간이 단지 좀 걸릴 뿐이죠. 40명 중 20명이 참가했으니까 가반수 안 되니까 무조건 읽어보기도 전에 그거 버리면.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네. 그죠? 경계태세든 통합방위사태든 지휘협조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한다? 경계태세 발령했다가 누가 지시하면은 상급지휘관이죠. 차상급지휘관 아니에요. 상급지휘관 해제는. 근데 발령할 때는 차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발령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차상급이냐 상급이냐 그거 바꾼단 말이야. 경계태세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관할정 내 모든 국가방위선을 통합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최고지휘관이니까. 대통령이 했으면은 국회에 통과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했으면 의회에 통과하는 거고, 그죠?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지자체장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도지사가 했을 때도 시군구장한테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대통령이 했으면은 시도지사, 시군구장한테 다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서울특별시냐 왜냐? 외 지역이잖아. 서울시는 대통령이 정하잖아.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점점 쉬워서 내가 넘어가는데 그게 69회 때부터 쉬운 거죠? 뭐 볼 게 없잖아. 3분의 1 건들고. 그래, 말은 상용이네. 특정 경비지역의 공공경찰청장은 해당 지역, 특정 경비지역은 무조건 지역군 사령관이죠? 경찰 나오면 무조건 그 버리는 거지. 군 관할 지역의 지역군 사령관과 경찰청장이 경찰 작전소를 위임하지 않았으나 사태가 긴급하여 이런 얘기 우리 어디서든 들어본 게 없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갑종사태 발생, 둘 이상의 시대에 걸쳐 을종사태 발생했을 때는 또 행안부 장관이래. 자꾸 을종 갑종을 놓고
행안부 장관을 놓고 오답 주죠? 병종 때 가지고 시비 안 걸죠, 지금? 그죠? 또 갑종인데 행안부 장관. 확실한 오답이니까. 의회냐, 협의회냐. 의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죠? 근데 협의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해제할 때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고 의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개태세의 종류, 발령 절차, 해제 계산 사항 법률로 정한다. 법률? 이게 뭐지?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대통령도 법률인데? 말장난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의미가 맞으면 맞게끔 하라 그랬는데, 가로 안에, 아까가 아니지. 지난번이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니 하고 물어보면은 원본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설사 의미가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다른 단어의 것을 쓰면은 무조건 오답이야. 가로 안에, 가로 넣기는. 오케이? 서술식으로 기술된 것은 의미가 맞으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하지만 가로 넣기만은 아니야. 가로 넣기는 반드시 원본에 있는 내용을 찾아 써야만 정답으로 인정을 해. 오케이? 네. 갈수록 할 게 없네. 당연히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선포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3분의 2. 통합방위본부, 출석인원의 3분의 2인데 제적인원의 3분의 2. 뭐, 기본적인 거를 자꾸 건드려갖고 최근에는 오답을 주니까 너무 쉽게 출제되니까 만점인 거야. 최근에는. 오케이? 다음에 이제 작전 및 훈련. 이거 딱 한 번 출제되고 절대 출제 안 돼. 일단 이거 외형적으로 사람을 압박감을 주죠. 근데 이게 박스 안에 박스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박스 안에다가 그냥 A, B, C, D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박스 안에 박스 있는 자체가 나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이 박스에다가 A, B, C, D 하고 쭉 해놔도 똑같은 내용인데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잖아? 그죠? 그래 놓고 이랑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연결한 게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H, 시문제 출제 때는 그냥 H야. D, C, D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야. 그럼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죠. H 그러면은 지역군사령관. 통합방위 작전 지휘관이 지역군사령관이니까 군 관할 지역이거나 을종이거나 갑종이거나 그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관할 지역 가니까 이 가니까 특정경비지역. 그래. 지역군사령관이 지휘관 되는 거지. 군관할 지역. 그래. 지역군사령관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잘 맞춰갔네요. 작전 통제되는 국가방위요소 하니까 위임받은 작전요소.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지휘관인데 위임받은 군작전요소가 아니지. 경찰작전요소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이런 걸 다 써줬으니까 지금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찾아가서 여기다가 옮겨줬고 찾아가서 옮겨줬고 찾아가서 옮겨줬고 그리고 하나씩 서로 관계되는 건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이니까 시도경찰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와 민방위 대 자원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게 맞는 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함대사령관인데 관할 지역이 나왔으니까 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틀리는 거고 이것도 함대사령관이면 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이라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 답을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면은 심장 터져.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다 쓰고 있는데 나만 지금 문제가 뭐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고.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를 보면은 절대 풀지 말라는 거야. 한 발 들여놓는 순간
공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패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도 10문제 중에 한 문제만 이런 게 앞에 딱 걸리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빨리 패스하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요령인 거야. 오케이? 네. 아니 공군 나오면서 통합방위 작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거 버리는 거고. 그죠? 경찰 가라고 그러니까 지도경찰청장인데 이거 빼버리면은 경찰청장 그러면 중앙경찰청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 지금 나는 답이 써 있는 걸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다 벼 있는 상태에서 답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공부를 1년 한 여러분들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한다고. 그죠? 아까 세부적인 거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한다 그랬죠? 근데 통합방위법의 공통점이 뭐야? 절대 결정권자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게 안 하죠? 꼭 뭘 거쳐서 하라 그러죠? 통합방위 본부에는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서 그럼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해갖고 만들어내는 문서가 뭐니? 작전지휘관이니까 작전계 또는 야전제기변이 없잖아. 그죠? 나머지 뭐. 이거는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거랑 같은 게 몇 개니 또는 다른 게 몇 개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다른 거. 그죠? 이제 상형 문제. 지역제에 대해서 경계태세 발령지 지역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A지역 특정경비 해역이다. 850 함대사령관. B지역 경찰 관할지역이다. 충청남도 경찰청장. C지역 군관할지역이다. 324단장. D지역 특정경비지역이다. 124단장. 제대로 해놨네. 그죠? 저기 뭐 침투해가 했대. 그래 놓고 위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누구 관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준 거고, A역은 850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에 입출항 신고인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 통제와 군경합동 작전을 수행한다. 이거는 해양경계 부대장이 통제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함대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틀린 거고. B지역 충청남도 경찰청장이 324단장부터 위임받은 군작전소를 작전제와 군경합동작전을 수행한다. 맞는 거죠? C지역 324단장이 시도경찰청장부터 위임받은 경찰작전요소를 작전통제와 군경합동작전을 수행한다. 일단 말은 맞는 거죠? 그죠? D지역 124단장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D지역이 뭐였어? 특정경비지역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웃기는 거야. C지역, 군관할 지역이래, 이 C지역이. 그리고 324단장이래. 요거는 경찰 관할 지역이래. 충청남도 경찰청장 했네? B가 어디 갔어? 경찰. 그리고 얘는 얘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뭐야? 324단장 관할 지역 내의 일부분을 경찰청장한테 작전지역으로 줬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맞춤형으로 풀어. 맞춤형으로 풀으라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을 경찰 관할 구역으로 할 건지 군 관할 지역으로 할 건지 그거를 통합방위 본부장이 세부적으로 정해주는 거일 뿐이지, 충청남도의 일부를 띄워가지고 요거는 경찰이 해. 그리고 나머지는 군이 해. 그래서 324단장은 충청남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작전 통제받은 경찰을 작전 지휘를 해. 또 충청남도 경찰청장은 324단장으로부터 받아서 작전 지휘를 해.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할 이유가.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대한 범위의 기준을 시도라고 보지 않고, 아이고, 시도라고 보지 않고 특정 경비지역 보듯이 보는 거죠. 경상북도 지역에 포항지역을 떼어서 특정 경비지역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지휘관을 임명하는 것, 그 개념을 경찰 관할구역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도문 도 전체를 경찰 관할구역으로 할 거냐, 군 관할지역으로 할 거냐라고 정해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아, 그런 거 따지지 마. 도 단위로 정해져 주는 거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요만큼을 경찰 관할구역으로 줬으면 요만큼은 경찰청장이 지휘한다. 나머지는 지역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한다 그랬으면 요거는 지역군 사령관이 한다라고 보고, 얘는 얘한테 병력 주고, 얘는 얘한테 병력 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경계태세 발령이다. A도는 군관할적으로 114단장이 관할한다. A도. 그 중에 일부가 특정 경비지역이고 324단장이 관할한다. 그거 정상이죠? 그 다음에 특정 경비 해역은 함대사령관이 한다. 경찰은 얘기가 없네? 이게 정상인 거야. 경찰한테 관할구역을 주든, 군한테 관할구역을 주든, 군 관할구역이다, 경찰 관할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A도는 군 관할지역, B도는 경찰 관할구역,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그죠? 그래, 뭐, 이거는 뭐, 문제 안 되지. 군 관할지역은 지금 상황이 뭐야? 경계태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었던 거야. B지역은 경계태세 1급, 이외 지역은 경계태세 2급이다 그랬어. 그럼 B지역은 뭐야? 특정 경비지역 요것만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됐고 여기는 2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대비하는 거죠? 얘만 작전을 하는 거죠? 상황 속에다가 그거를 싹 집어넣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대충 읽은 거야. 그래 놓고 A도 지역에서 군경합동 수행 중이다. 그래, 군관할 지역이니까 당연히, 경찰 관할 지역이니까 당연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지. 아니다. 군관할 지역이니까 경찰청장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 요소를 갖고 군경합동 작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2급이니까 대비를 하는 거지 작전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처음부터 쫙 상황형은 읽어봐야지 대충 보다가 잘못하면은 핵심 요소를 누락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 전까지는 2번 출제가 됐는데 전부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것으로 상황을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걸로 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풀었으니까 설마 2급을 줬겠어? 하는 건 상상도 안 한 거지.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틀린 거죠. 해역도 2급이니까 대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경합동작전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 하나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세 개를 다 맞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골랐던 거야. 오케이? A도 지역에 통합방위 사태 을정이 선포됐다. A도 지역에는 B군이 있고 C시가 있고 D군이 있다. 이 군 C는 C군과 할 때 군 C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요만큼은 특정 경비지역으로 줬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 특정 경비지역은. 그죠? 근데 경찰 관할구역을 요만큼을 띄워서 일개 시만 경찰 관할구역으로 주는 건 아닌데 요렇게 줬다고 상황에 나오면은 그냥 풀어라라고 맞춤형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도 지역은 A도 통합방위 사태니까 일단 통합방위작전인데 군경합동작전으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 버리는 거죠. 근데 B 지역은 B가 해역이네. 어디 갔어 B? 특정경비 해역. 이거 이상하다. 을종이니까 이런 거야. 을종인 거 신경 안 쓰면 나는 지금 병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놓친다니까. 을종인지 병종. 왜 앞에는 계속 경계태세만 나오고 경계태세 1급이냐 2급이냐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병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일부러 50원 보인 거야. 미안해. 병종이니까 무조건 지역군사령관이죠? 을종이니까. 근데 병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처럼 동그라미 친 사람이 꽤 많았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못 보면은 놓칠 게 많죠? 그래서 상황형은 차분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야. 차분하게. 한 템포 쉬어야 돼. 상황형 문제 풀 때는 한 박자 쉬고 하고 천천히 읽어야지. 앞에서 쉬운 문제들 풀어오는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낭패 보는 거야.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죠. 앞사람이 한번 출제하게 되면은 뒷사람은 뺏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림만 조금씩 바꾸는 거고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오리성 문제라고 해놓은 게 경찰관 알구역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맞춤형으로 풀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죠. 똑같아. 상황형으로 문제 출제되는 게 통합방위 사태든 경계태세든 지역 정해주고 누가 뭐 가지고 작전했다라고 하면서 맞니 틀리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또 최근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상황형 문제도 출제를 안 하죠? 올해 출제 안 했고 작년에도 출제 안 했죠? 그죠? 자, 통제구역이 대피명령. 이것도 뭐 원칙형이잖아.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피명령은 그럼 방화벽 때는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또 거꾸로, 그치.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피명령 반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방화벽을 집어넣고 오답을 준 거죠? 법에서 얘기하는 걸 집어넣고 오답을 준 거야. 크게 뭐. 통계교육 설정 문제는 아까 3개가 있었잖아. 적의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구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이거 맞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통제구역을 물어보는데 통제구역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내가 지금 통제구역을 푸는 건지 뭘 푸는 건지 사람들이 까먹어. 내용이 맞냐 틀리만 갖고 따진다고. 이건 취약지 선정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취약지를 지금 물어보는지 통제구역을 물어보는지를 그걸 잠시 잊어버려요.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동그라미 친다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맞게끔 귀순해 놨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비상연락망을 주민신고망으로 바꾼 거, 전광판으로 바꾼 거, 없는 거 집어넣다 그러지 않았잖아. 있는 거 가지고 단어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대피명령 지역군사령관이 지도지사에게 제청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뭐 최근 거는 할 게 없어. 원칙 기본적인 것만 출제하니까. 안전구역이냐 대피구역이냐 이거 바꾸는 거 조심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원체 기본적인 것만 출제하니까 최근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장한테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지. 그지?
검문소,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등. 지역군 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는 것은 시도경찰청장만 해당되죠? 근데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그죠? 검문하는 것 때, 훈련할 때 검문하라고 하진 않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하려면은 관할격이 겹치기 때문에 작전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함대사령관하고 협의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지역군 사령관으로 바꿨고. 아, 이건 뭐 전부 기본이라. 시도경찰청장 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운영이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부대 등 국가경찰관소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말은 맞는 거죠. 그죠? 말은 맞는 거야. 근데 합동검문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걸 어디서 봤어? 군경 합동상황실에서 나왔던 거잖아. 말은 맞는 건데 지금 합동검문소를 물어보면서 군경 합동상황실을 갖다가 여기다가 뒤에 것을 쓱 집어넣은 거야. 그 말은 다 맞는 얘기거든. 그냥 동그라미 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합해서 기술해서 그럴듯하게 좋은 얘기를 딱 만들어내면은 읽을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그죠? 근데 요거는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할 때 요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그죠? 꼭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데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예를 들을 때 전방 같은 경우 전부 사단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잖아. 그죠? 이때 많이 틀렸어.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된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주민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작전 효율성 보장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고해라 그런 거야. 여기서도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한 후 하고 바꿔버린 거야. 미리 보고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 그죠? 검문소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검문소를 설치할 경우에 미리 보고해라. 또 해제하기 전에도 미리 보고해라. 왜? 작전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또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한 후 하고 바꿔버리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거 아까 동행을 요구할 때 이거 빼고 오답 줬다 그랬죠. 이때는 저도 복귀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틀렸다 그러지? 원본에 이거 있는 거 명확한데? 근데 복귀하고 끝나고 나서 이거 없을 때 이게 과연 왜 맞는 거야 하고 딱 논리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없어도 절대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최근 거는 그렇게 내가 부원 설명을 할 만한 게 없어. 최근 거는. 다 가로놓기로 그냥 출제되니까. 아까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국가시행을 관리자는 대비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대대의 지역 책임들의 경찰선과 협조와 방어 태세를 확립한다. 이거 하고 방어 지원 계획하고 방어 지원 계획 수립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 시도경찰청장하고 지역군 사령관한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방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제대는 요거죠?
지역군사령관이 경찰서 단위의 방어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죠. 지역군사령관은 대대 단위,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기술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거 출제가 안 되지만 오래전에는 과거도 아니고 오래전에는 숫자 건드렸다, 숫자 예언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지역 관련해서 이제 또 상용으로 출제가 되는데 취약지역 관련해서 상용으로 출제되는 것은 오로지 이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아. 상황 속에서 여기 이상하다, 여기 이상하다. 그래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놓고 그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취약지역으로 결정했대. 그래서 충청남도 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통합방위 본부장에 통보했대. 하게 돼 있죠? 제32 보병사단장은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 차단시설이 나오면 지역군사령관, 장애물이 나오면 시도지사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324단장은 골프장 일대를 관할하는 대대장에게 1m 50cm 이상 높이의 와이어 로프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거는 일단 1m 50cm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하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대대장한테 이걸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 이거 조례에 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자체장은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은 작전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작전 보안성 검토에 따라 가지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게 되면은 조건부로 해서 건축 허가를 해주는 거라 그랬죠? 시도지사 책임이야, 지자체장 책임이야. 한 사람이 그렇게 출제하니까 똑같이 베끼는 거야. 그래서 두 군데 역시 취약지역으로 선정했다라고 해놓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맞는 게 뭐니 틀린 게 뭐니 하고 물은 거야. 그러면서 저공저속 항공기 취약지역인 호수에 대해서 2m 높이의 철책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만 하라고 돼 있었어? 수상경찰활동 등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다른 거 부가적인 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여태까지 두 군데를 줬는데 이번에 세 개를 줬네. 그죠? 왜 똑같이 두 개 내면은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세 개를 주고 출제를 한 것뿐이야. 64회, 65회가 되게 어렵죠? 67회도 어렵고. 일단 지문량이 많잖아. 근데 설치되는 것은, 아니,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 거야. 504단장은 해안 지역에 차단물 설치하여 민간 출입을 제한하고 군수에게 통보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리 통보하게 돼 있잖아. 미리.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게 돼 있잖아. 미리. 예의상 권한은 누구한테? 차단물 설치하는 거 지역군 사령관한테 있지만 미리 보고하게 돼 있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한다. 통보하게 돼 있는 거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설치하고 나서 시도지사도 아니고 군수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죠. 또 504단 공공연대 공공대장이 바리케이트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대. 왜 대대장이 설치해? 시도지사가 해야지. 그죠? 요번에는 뭐 상황 간단히 주면서 세 군데 취약지역 선정했다.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 거죠. 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치한 게 올바른 것이 몇 개니? 근데 다 맞는 것으로 줬네? 그래도 우린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일단.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은. 어쨌든 문제의 핵심 출제 경향은 이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세 군데를 뭐 어째서 하는 것은 지문량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결론은 취약적으로 선정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옳은 것은 뭐니, 틀린 것은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는 숫자를 건드려서 오답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포함돼서 서술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긴 됐지만 숫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역군사령관이냐 작전지휘관이냐 그거 건드려서 오답 준 거죠? 오케이? 여기서 작전지휘관 그러면 함대사령관도 포함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저공조선 한국이가 침투하는 것은 내륙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함대사령관들이 포함되면 틀리는 거지. 또 75회 때 옛날 거 그대로 갖다가 또 설치한다. 출제한 거죠? 그죠? 그래, 치약적으로 선정했어. 그래 놓고, 부산광역시장은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치약적 선정을 통합방위 본부장에게 건의했다? 지가 결정하는 거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지. 뭐 치약적 선정을 왜 건의를 해? 그죠? 본인이 설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잖아. 통합방위 본부장도 2개 이상 또는 국가적인 대비책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치약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적 선정에 대한 책임이 통합방위 본부장하고 시도지사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고정을 딱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오답 준 거. 10년생 이상인데 이하. 하하, 이동식인데 고정식. 이게 전부 이동식이잖아. 그죠? 낮에는 골프장 운영해야지. 이거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골프 못 치지. 그죠? 도치, 아까 한 문제 설명드렸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상황형 한번 볼게요. 아이씨, 경찰이 지금 작전하고 있는데 순찰차 내부에서 잠자다가 도주하는 적을 식별하지 못해갖고 작전이 실패를 했네? 이거 나쁜 놈이네. 그래서 통합방위 본부장은 얘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막단 지장을 초래했으니까 문책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충주경찰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그 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는 조사 결과만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받은 즉시 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안 했으니까 틀린 거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징계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문책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통합방위 본부장은 충주경찰서장에게 문책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제의하였다. 아까 제의와 요구에 대해서 제가 발령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게끔 해줬잖아. 다시 한번 할까? 징그럽죠? 내가 솔직한 얘기로 강의하면서 그 짓거리 하면서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엄마 밥 줘! 어머니 밥 먹고 가도 돼요? 이거 기억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거 하고 싶겠어 이 나이에? 그거 딱 기억나잖아. 제의하고 요구하고의 차이. 그죠? 두 번 다시 안 틀리지. 그게 좀 그럴싸한 상황의 문제였었고 나머지는 뭐 이건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아까 뭐 가락이 뭐 104명이 났다, 뭐 옛날에는 가락의 원천이 통합방위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쭉 놓고 보니까 결국 실수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수하겠어? 통합방위 사태 선포, 상황형 문제. 그죠? 거기서. 그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거기서. 그죠? 그런 데서, 이게 또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한 두 문제, 세 문제 상황형으로 출제되면서 딱 혼을 빼놓으면은 그걸로 인한 여파가 마지막 문제 풀 때까지 계속 여운이 남겨가지고 그 시험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볼 때, 통합방위법부터 푸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 이유가 통합방위법은 손만 대면 상황형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 원칙형 위주로 출제돼. 근데 혹시라도 상황형 문제로 출제됐을 때 통합방위법을 정신이 멀쩡할 때 빨리 풀어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풀게 되면 순서대로 풀면 마지막에 풀게 되죠? 10문제야.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근데 8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그게 통합방위법이야. 그러면 과락날 확률이 높죠. 저는 맨 마지막에 병역법을 풀라고 얘기를 해요. 병역법은 20문제죠. 12문제 풀었어. 8문제 못 풀었어. 근데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8문제 찍는 수변이 없죠? 그래도 과락날 확률은 적죠? 그죠? 근데 통합방위법이 만일 상황형 문제가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마지막 문제를 푼다. 읽어보지 않고는 답을 못 고르는 거야. 근데 병역법은 안 그렇잖아. 심플하게 출제되잖아. 공부했으면 맞는 거고 공부 안 했으면 틀리는 게 병역법이야. 그죠? 그래서 8문제가 출제됐다 하더라도 1, 2분이면은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출제됐으면은 1, 2분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 팍팍팍팍 보면서. 근데 통방법은 어렵게 출제되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락날 확률이 높다. 지금처럼 쉽게 출제되면 관계없는데 조금에도 상용 문제가 출제돼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테 통합방위법부터 빨리 해쳐버려라. 그러면 일단 과락은 안 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예비군법 풀어라. 예비군법하고 훈령하고는 연계가 되죠? 그리고 훈령 풀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병역법 풀어라. 병역법은 어차피 30%는 복굴복이다. 내가 공부한 게 나오면은 만점을 받는 거고, 내가 공부한지 않은 데서 나오면은 백날 시험지 들여봐야 그거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플하잖아. 어렵게 안 낸다고 병역법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병역법을 풀어라.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병역법은 그렇게 뭐 머리를 많이 쓰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 사람은 풀고 안 한 사람은 못 풀게끔 출제하는 게 병역법이니까 맨 마지막에 병역법 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25년도 강의를 마치고 14일부터 다시 병역법 강의가 26년도 첫 강의가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기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1월 3일 날 첫 모의고사가 실시가 돼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 시험은 보지 않고 후반기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신 분들, 공부가 제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요 하면은 첫 시험 때 와서 수준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에 참가를 해. 근데 공부가 아직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월 달에 마지막 모의고사 하기 전에 그때 4월이나 3월 말에 그때 수준평가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후반기 시험이니까 5월, 6월 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처음에 와서 수준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3월이나 4월 달에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단지 최소한도 내일까지는 본부장님 또는 저한테 저는 후반기 시험인데요 수준평가를 요번에 3일 날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시험지를 준비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